안녕하세요. 지인 언니예요.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재 미국과 뉴욕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이곳 현지 상황 또 새롭게 보도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은 3월 15일 일요일 오후이고요. 그리고 바로 조금 전 뉴욕시의 공립학교가 한 달간 휴교에 들어간다고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So starting tomorrow morning, again, as of now, school is canceled for tomorrow, canceled to at minimum Monday, April 20th, at maximum the entire 2019-2020 school year. 이 뉴욕주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이번 사태를 염려해서 가장 안전한 조치로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장기간 휴교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학교를 닫게 되면 하루나 이틀 정도가 보통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한 일주일 정도예요. 그리고 휴교한 날만큼 방학을 줄이는 조치를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 출석 일수가 굉장히 엄격해서 지켜지는 곳이 바로 뉴욕이에요. 저에게도 중학교 2학년 딸아이가 있고요. 저도 학부모이기 때문에 언제 학교를 휴교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하지만 그간 뉴욕시장은 아직은 닫을 계획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 사실은 이게 학교 문을 닫게 되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무료 급식 문제예요. 현재 뉴욕시의 공립학교에서 무상급식과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이 거의 1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 아이들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일드 케어에 핵심을 두고 있는 나라예요. 어떤 아이도 굶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혹은 푸드 시스템 같이 이 아이들을 위한 복지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학교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그 아이들을 돌봐줄 상황 또 여력이 되지 않는 일하는 부모님들에게 닥칠 시련까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까지 많은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휴교를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드디어 오늘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 급식 문제하고요. 그 밖에 차일드 케어에 관련된 방안은 24시간 안에 새로운 계획이 나올 거라고 또 발표가 됐어요. 현재는 4월 20일까지인 한 달 정도를 휴교로 정했지만 이건 잠정적인 거고요. 더 짧아질지 혹은 더 길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교사들은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빨리 발표를 해야 하고요. 또 여전히 일을 해야만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도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랩탑을 빌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거고요. 또 음식이 필요한 아이들에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15일, 바로 어제 기준 3,100명 정도가 집계가 됐어요. 현재는 웨스트버지니아를 제외한 49개 주 전체 그리고 워싱턴 DC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초기에는 워싱턴주가 가장 집중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이 뉴욕주가 최대 지역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주보다 더 많은 환자의 숫자가 보고가 됐습니다. 현재 뉴욕주 쿠오모 주지사는요. 육군 공병부대를 동원을 해서라도 병상을 늘려야 한다라고 입장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뉴욕에 이제 병실이 턱없이 부족해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또 주지사는요, 사기업들,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고 직원들이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은 그마저도 강제 폐쇄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레스토랑이나 바, 식당들도 가급적이면 문을 닫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 수를 50% 미만으로 줄이고 가급적이면 문을 닫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생필품을 사는 곳이나 약국 그런 곳들은 제외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느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그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다른 문화 차이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일단 미국에선 이렇게 큰 질병으로 인한 사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재난은 바로 자연재해예요. 워낙 나라가 크기 때문에 서부, 동부, 중부, 남부에서 각기 발생하는 이 재해도 다릅니다. 허리케인, 폭풍, 폭설 또는 가뭄 이런 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감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면에 더 패닉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 마트에서 싸움이 나고 물건이 동나고 하는 상황이 보여지고 또 그 반면에 아무도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일상생활을 하는 이 정반대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뉴스를 보면 대형마트에서 물, 휴지, 그리고 세정제를 사느라고 아주 오래 줄을 서거나 또 간혹 몸싸움을 하는 그런 뉴스를 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 제가 마트에 가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을 자주 보고 있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생수가 동이 나 있거나 또 시리얼 같은 것들이 뭐 없어서 막 찾는 사람들이 있거나 하는 거요. 자, 그런데 제 남편이 이제 재택근무가 딱 결정이 되고 급하게 회사에 짐을 챙기러 가는 길, 이 맨하탄에 제가 한 4일 전쯤에 함께 나갔어요. 제가 그때 찍은 영상입니다. 길거리요. 여전히 맨하탄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활기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앞뒤 대조되는 모습이죠. 저는 한국이 그동안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냥 뉴스로만 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여전히 크게 패닉하거나 또 제가 막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막 느껴지지는 않고 있어요. 저도 그냥 뉴스를 보고 알 정도예요. 다만 한국에서 이곳에 가족을 둔 분들은 그냥 단지 언론에서 보여지는 뉴스만 접하고 이곳 상황이 어떤지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접한 가장 최신 뉴스를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자,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